안녕하십니까. 계속 연이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네요. 빨리 학교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벚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 학교에도 벚꽃이 많이 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찰 행정학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약간 어렵긴 하지만 경찰법 분야를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법은 경찰 행정법의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요. 경찰관 직무집행, 경찰 공무원법, 기타 경찰의 강제 조항들이 망라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책을 미리 좀 읽어봐 주시고 강의를 들은 후에는 강의 내용을 몇 번, 한두 번 더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교재를 읽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이번 학기는 공부의 방법을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재 88페이지 서설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법학 개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어, 그 부분에 나온 일부를 경찰학에 아무래도 법 분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첨에 나오는 게 법률 유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법에 있어야 법률에 의해서 이런 말인데요. 법규, 법률보다는 하위 개념입니다. 법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법규는 의회에서, 국회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하위 법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법규 창조력이라고 해요. 마이어가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가로 3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법률 우위라는 개념이에요. 예, 경찰의 행정작용은 기본 뭐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어, 경찰관 일을 하실 때 분명히 시민들은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감금당하나요? 연행되나요? 왜 현행범 체포를 하는가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단속 현장에 가셨을 때도 식품위생법이나 은비법이나 아청법이나 기타 법률을 알고 가셔야겠죠. 이게 뭐냐? 경찰 행정작용은 기본 법률에 위배돼서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경찰은 법 집행을 하는 기구입니다. 당연히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 경찰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래서 늘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이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법적인 용어로 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에는 법치행정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규를 창조하고 법률이 항상 위에 있고 그리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이어. 예. 그래서 법학개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주 쉽겠지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머릿속에 이런 개념들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89페이지에 가시면 법률 유보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학설이 좀 자세한데 다수설 판례는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비권력적 작용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분류, 왜 포괄적으로 서비스 작용을 한다. 이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 하시면서 이게 법률 타이어 갈아주는 거, 고양이 찾아주는 거, 문 열어주는 거 이게 과연 경찰의 할 일인가? 근거법이 어디인가?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공공의 안녕 질서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에 대해서 다수설 판례가 89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읽어보시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4번에 보시면 제약 규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왜? 법률 우위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한다. 이 제약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경찰하는 활동은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의미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법원. 한문으로 보면 법의 근원이라는 건데요. 경찰법의 법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성문 헌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헌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1조, 국민의 권리는,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나오잖아요. 헌법 7조,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자유권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32조. 예, 이런 것들, 어, 경찰 직무집행의 성문법적 근거로 첫 번째 헌법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률 뭐 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 경찰법, 경찰조직법, 공무원법,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아청법, 시기법, 이런 법률들. 그리고 조약 뭐 있을까요? 비엔나 조약, 외교 사절의 취해법권, 소파 대상자의 취해법권, 국회의원, 뭐 이런 다양한 조약과 국제법규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문법적인 거. 두 번째,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 기출문제로 자주 나오는 파트이고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파트 중간 내지는 기말고사 때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명령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법규 형태로 되어 있고 규칙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규 명령인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필요합니다. 상위 법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있습니다. 가로 4번. 그리고 양면적, 대외적. 이거 무슨 말이냐? 경찰관만, 시민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뭐예요? 편면적, 조직 내부에서만 내부적 구성력만 갖고 있는 게 행정규칙입니다. 어, 공무원만 규율한다는 거죠. 하지만 법규는 어때요? 일반 시민도 같이 규율합니다. 그래서 양면적이라고 하고 대외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법규 명령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비교하는 다음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의 같은 공통점은 아니면 차이점은 법규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행정규칙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런 형태로 해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규 명령은 공포일로부터 며칠 대부분의 법규들이 20일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상위 법규를 거스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 지켜지는 게 법규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문서 열어봤을 때 도달주의입니다. 그리고 법률 우위 원칙만, 우리 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행정규칙은 뭐냐? 규칙인 경우에는 근거 법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청장 바뀌면 많은 규칙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만 적용된다. 법률이 있어야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그리고 한계, 특히 행정규칙은 법률 우위 원칙만 적용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예, 요번 요 타임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걸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와 규칙인데요. 요것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것입니다. 조리와 조례를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조리는 이치할 때 이자를 씁니다. 이치다 어떤 사물의 이치라는 거죠. 이치 이자를 씁니다. 하지만 조례인 경우에는 어, 예, 조리와 조례는 엄격히 다르다라는 거 잘 써지는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드는 거고 규칙은 지방자치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이 규칙. 예, 그래서 조례와 규칙. 그래서 경찰법의 법원으로 첫 번째 성문법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문법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91페이지 가로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문법 대표적인 거 세 개가 있습니다. 관습법,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조리인데요. 앞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든 조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리와 조례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나오는 관습법 보겠습니다. 구성 요건이 단연간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 이런 식으로 관습이 아예 법적 확신을 얻은 거 이런 법적인 용어는 좀 머리에 담아두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습이 뭘 얻었다? 법적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판례는 뭐냐? 판례. 영미법계는 주로 이런 판례의 구속을 받습니다. 앞에 판례가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판례도 유사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판례를 머릿속에 많이 담고 다니는 법률가가 유능한 법률가로 치는 게 이 바로 영미법계입니다. 하지만 대륙법계인 경우에는 먼저 나온 선례 구속되기보다는 최고법, 대법원이겠죠. 대법원의 판례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 대법원 판례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온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사물의 이치라는 거죠. 네, 여러분 교재 92페이지 보시면 조리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게 평등의 원칙. 국민 차별 대우는 될까요? 안 된다. 이게 평등의 원칙입니다. 반원의 원칙. 어, 선행행위와 모순돼서는 안 된다. 반원의 원칙. 금지한다. 뭐다? 반대되는 건 금지한다. 반원의 원칙입니다. 일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참새 잡으려고 대포 쏘면 안 된다. 초가 잠깐 태우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적당한 수준이 필요하다 이거죠. 너무 과하게 명절이에요. 가장이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가려운 신호위반했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서 스티커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무슨 권이 있죠? 훈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어떤 기분을 상하지 않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상당한 정도만 단속하는 것이 맞다. 비례 원칙입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단연간 국민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신뢰는 좀 보호돼야 된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들어올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오랫동안 신뢰했었죠. 어,
육교 밑으로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나갈 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밤에 교차로에서 뭐 꽹과리 자동차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권한,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서 개인 사생활이나 아니면 민사관계에 개입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권한 남용 금지 원칙. 그래서 조리의 일반적인 원칙. 막 암기하실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하나하나 그 의미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여기까지 좀 마쳤습니다. 1절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단톡방이랄지 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메일이랄지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2절 아주 조금 더 나가고 한 15분이나 10분 정도 더 수업한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2페이지입니다. 경찰 조직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 조직에 관한 법률이겠죠. 기본 개념으로는 민주성,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경찰은?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걸 민주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능률성,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 조직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이 보장이 되겠죠. 적은 비용으로 아니면 국민의 세금의 범위 내에서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범인 검거나 여러 가지 사회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건 개념이겠죠.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하나의 정당의 편파적인 수사나 안 되겠죠? 강압적인 이게 경찰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법은 1991년에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그 뒤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번 보시면 경찰 행정기관의 유형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93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경찰 행정기관은 행정을 맡는 아니면 자문을 하는 스텝이겠죠. 의결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행을 하는 경찰 조직의 손과 발 그리고 보조기관, 조직의 장에 보조할 수 있는 직무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와 보좌는 틀립니다. 보좌, 캐비넷 비서실입니다. 조정실입니다. 담당관.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교재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행정기관 대표적으로 장자 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있다? 경찰청장, 지방청장, 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인입니다. 라인. 예, 이걸 경찰행정관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인을 찍어서 나오시죠. 그다음 자문기관입니다. 무슨 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이런 사람들의 이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청장님들이 아니면 서장이 많은 반영을 하겠죠. 네 번째,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 경찰의 의결기관입니다. 외부에 하지만 표시는 할 수 없다. 줄 하나 거놓으시고 대표적인 의결기관들 무슨 위원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찰 공무원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경찰 집행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그다음 보조기관 조직의 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차장, 국장, 부장, 과장이 해당합니다.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조기관과 보조기관을 섞어놓고 구별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대표적인 보조기관, 비서실, 조정실, 무슨 담당관이 보좌기관에 해당합니다. 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념해 두시고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지 93페이지에 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